수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꼭 필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악화된 건데, 이처럼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 생활과 스포츠, 놀이 등을 모두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이동성이나 미세운동 능력, 언어에도 문제를 야기하며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수술 지연은 심각한 합병증 발생률을 높일 뿐 아니라 입원 기간을 늘리며 특히 일부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어린이 환자는 17,000여 명으로 지금껏 보지 못한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시기를 넘기며 훨씬 더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론토 아동병원만 보더라도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지난해 봄 5,6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늘어 6,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명 중 2명, 대부분이 10세 미만인 이들은 적절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기자 명단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이 기다리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수술까지 2년을 기다리는 어린이 환자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1,000명 넘는 어린 환자들이 2년 넘게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 수술 대기자 명단이 성인 대기자보다 긴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성장기인 어린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까지 어른들보다 더 오래 기다리며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온주의 인구 증가로 병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아픈 어린 환자를 위해 시설을 더 늘리고 더 많은 의료진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기지 갱신을 앞둔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앞으로 1년 반 동안 모기지를 갱신해야 하는 대출자는 340만여 명으로 거의 대다수가 고이율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은 내년에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열 르페이지가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모기지 갱신을 크게 걱정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금리가 떨어지겠지만 이전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대출자의 24%는 모기지 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23%는 더 나은 이자율을 찾아 대출 기관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대출 기관 변경은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18%는 모기지 기간 연장을, 17%는 아예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고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적인 비용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참여자의 74%는 고정금리, 20%는 변동모기지입니다. 이들 변동모기지 대출자의 64%는 모기지 지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타격이 심해 외출이나 여행을 줄였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또한 저축액을 줄이거나 식료품과 가스, 유틸리티 비용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40%는 갱신 시 고정 모기지로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모기지 대출자의 35%가 18개월 안에 갱신이 예정돼 있으며 이들의 74%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스욕에서 발생한 무단 침입 사건 용의자 넷을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 낮 1시쯤 레슬리 스트릿과 용밀스 로드 인근에서 복면 쓴 4인조 강도가 집주인을 폭행하고 침입했습니다. 집주인은 다행히 경상에 그쳤으나 이들은 집안에서 돈 되는 기중품을 훔쳐 흰색 혼다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들은 2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검정색과 회색, 푸른색의 후드 셔츠에 짙은색 바지 등을 입었으며 2명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놀수역의 한 클리닉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55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영스트리트과 핀치 애비뉴 웨스트에 있는 클리닉 직원인 남성은 지난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쯤 운동을 도와준다며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아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했으며 오는 12월 8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은 에토비코 지역을 중심으로 1년간 집중 수사한 끝에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두 228명의 차량 절도범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차량 절도 사건을 집중 조사한 특별수사팀은 6천만 달러 상당의 차량 1000여 대도 회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드라이브웨이와 호텔, 공항주차장, 카지노 등 곳곳에서 차량 탈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올 들어 토론토에서만 모두 9,747대가 도난당했다며 차량 절도에 대한 수사를 최우선 과제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데르이 로드 이스트와 캐트릭 스트릿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현장에 대거 투입돼 주변을 탐문 조사 중인 필지역 경찰은 아직 용의자가 붙잡히지 않아 추적 중이지만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에토비코 더 이스트몰과 버햄드롭 로드에 있는 가정집에선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남성 1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은 경찰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은 올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킥보드에서 전자담배와 화재 경보기, 장난감 등 거의 모든 2차 전지 시장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과열이나 고장 및 손상은 물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잘못 사용하다 발화나 화재, 심지어 폭발할 위험이 크고 부상과 사망, 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들어 같은 건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한 화재가 2건 발생하는 등 지난해 29건이던 화재가 올해 51건으로 증가했다며 급속 충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전용 충전기로 천천히 80% 정도만 충전하는 등 과충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충전 시엔 침실과 현관에서 떨어진 곳에 칸막이를 두고 분리해 충전하는 등 안전한 사용법을 익힐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제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 접종 온라인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코로나와 급성호흡기 감염증, 독감 3가지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백신 접종 클리닉 4곳과 지정약국, 가능한 가정의 사무실에서 해당 백신들을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토시 또는 주정부 백신 관련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토론토시는 공공도서관과 시청 등 관련 시설에서 신속 검사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증상이 있다면 목과 입,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양성이면 집에 머물고 증상 발생 후 5일 안에 팍슬로비드 치료제를 사용하며 사흘 연속 3차례 음성이 나오면 코로나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토론토에서 5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17명이 입원, 3명이 사망했으며 독감 환자는 7명 확인됐습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고성능 소총을 든 총격범이 볼링장과 술집에 들어가 총을 난사해 현장에서 남성 14명과 여성 1명이 숨졌으며 병원에서 3명이 숨져 최소 18명이 사망했으며 13명이 총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40세인 총격범 로버트 카드는 총기 강사이자 미 육군 예비군 소속으로 용의자가 최근 환청을 듣고 방위군 기지에서 총격을 벌일 거라고 협박하는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무장경찰 등이 총격범을 검거하기 위해 삼엄한 수색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모든 학교는 휴교하고 주민들은 문을 잠그고 집에 머물며 모든 사업체 역시 폐쇄하고 총격범을 목격하는 즉시 접근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성준 온타리오주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 장관이 어제 노인 관련 기술 혁신 주간 행사에 참석해 격려했습니다. 학계 관계자와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각종 기술 개발업체 및 기관 관계자, 노인 봉사단체와 정책 입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조 장관은 정부의 투자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알리고 기술과 혁신이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3일엔 지적 장애인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한 서밋에 참석해 학계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당부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돕는 홈케어 관련 기술 발전 상황과 정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5일간 행사로 조 장관은 세계적인 유명 석학들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 오랜 기간 지적 장애와 치매 연구에 대한 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